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직전 운영규정 1탄 시청들 잘 하셨나요? 오늘은 이어서 바로 운영규정 2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아마 제가 운영규정에 대한 간단한 매뉴얼 안내를 드렸고 난이도를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준비하시는 게 좀 편한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영상 초반에 안내해 드릴 게 하나 있어요. 응용표는 언제나 꿀팁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꿀팁은 뭐냐면 중간중간 나옵니다. 처음 끝 중간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라 이겁니다. 중간중간 넘어가면서 보시는 것도 좋은데 이게 말의 흐름상 이게 연관성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라고. 가장 중요한 핵심 키 꿀팁은 중간중간 어디에 제가 얘기할지 모릅니다. 운영규정 1탄에도 제가 꿀팁을 드렸었죠. 그거 모르시면 굉장히 손해가 되실 겁니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럼 운영규정 1탄으로 돌아가셔야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 대한 두 번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말씀드렸죠. 우리 기관명 한 번에 바꾸는 거, 그죠? 그 꿀팁 말씀드렸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드린 서식에서는 이 기능을 모르신다면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자, 아셨죠? 자, 그러면 운영규정 2탄은 제가 1탄에서 말씀드렸죠. 2탄에서는 그러면 운영규정을 어떻게 세부적인 내용이 뭐고 또 만약에 제가 드린 서식을 갖고 계시다면 어떻게 바꾸면 효율적으로 운영규정을 빨리 마무리될 수 있는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규정 제가 드린 건 필수 규정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11가지 기본 필수들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이 짧은 영상 시간에 이거를 다 읽을 수가 없어요. 한두 가지만 하고 뭐를 바꿔야 되는지 우리가 빠르게 운영규정을 완성할 수 있는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운영규정은 제가 12년 전에 만들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왔던 운영규정입니다. 그동안 운영규정으로 제가 감점이나 이런 거를 경험을 거의 못 해봤어요. 저희가 무수히 많은 기관들의 운영규정을 배포를 합니다. 그거를 기반 삼아서. 그러니까 12년, 13년 동안 검증이 된 운영규정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이 운영규정은 소위 말해서 방문그룹 쪽 운영규정과 또는 방문형 목욕 간호 또는 주간보호 단기보호 모두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거기 안에서 주간이냐 단기냐만 나눠서 구분해서 수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세부 항목을 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조 모집 방법, 그죠? 처음에 이용자 모집 방법, 저는 이 제1조 모집 방법, 제2조 이용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모두를 어떻게 해놨냐면 우리 평가 매뉴얼에 평가 조사표 보이시죠? 거기에 첫 번째가 이용자 모집 방법을 나와야 되죠. 그 순서대로 해놨어요. 그 순서대로. 이 무슨 순서냐면 우리 평가 매뉴얼에 보시면, 자, 평가 매뉴얼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처음에 이용자 모집 방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용에 관한 사항, 이용료, 이 순서 있죠? 평가관이 이 순서대로 점수를 매겨요. 그럼 운영규정도 어떻게 돼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 순서대로 돼 있다면 평가관들이 점수 매기기 편하겠죠. 두 번째, 나도 내가 이 매뉴얼에 있는 내용이 다 있는지를 확인할 때 이게 있다면 좋겠죠. 따라서 이 순서대로 돼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것도 꿀팁이에요. 이런 것도 그래야 평가 때 편한 겁니다. 자, 모집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는 거 보면은 색깔이 또 검은색과 파란색이 있죠. 이건 무슨 차이냐면, 파란색은 평가 매뉴얼 11가지에서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얘기인 겁니다. 필수 항목들이에요. 필수 항목.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운영규정 안에 제가 넣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 내용들 있잖아요. 기본이라 봐주시면 돼요. 이대로만 가셔도 감점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되게 좀 더 있어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용을 더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크게 추가할 만한 내용은 없으실 거예요. 제가 다 넣어놨어요. 보시면 모집 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하겠다. 이거 말고 더 있으세요? 그죠? 노인장경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 홍보를 하겠다. 상담, 전화, 인터넷 상담 후 방문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겠다. 그죠? 우리 수설자님이나 센터님 가야 되잖아요. 보호자 상담. 또는 일로 오게 해도 되겠죠. 전화번호 책자나 인터넷 등 게재 홍보하고 기존 방문 계약자 지인을 소개 등으로 진행하겠다. 자, 이거 말고 더 있으세요? 더 있다면 넣으시면 되는데 이거 안에서 거의 끝날 거예요. 모집 방법은. 그죠?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 기관의 기본 규정을 준수하여 보내면 경감 등 기본적 사회시설을 해야 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이 틀린 거 있나요?
모집 방법에서 나는 기본 규정을 준수하겠다. 좋은 얘기죠. 이런 거 넣어놨습니다. 자, 등급 판정 신청 절차 넣어놨고요. 수급자 모집 방법 이용 절차 안내도 넣어놨습니다.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용 방법 안내, 사회복지사 가정 방문 상담하고 접수 및 이용 예약서 작성하고 서비스 실시하겠다. 자, 모집 방법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제가 운영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거를 제가 2019년도 때 그 사다법의 한 기업 또는 전국협회, 지역협회 요청이 왔을 때 제가 모두 다 서식을 거의 무료로 배포를 했었어요. 무료를 배포해서 평가 준비를 최대한 비용 들어가지 않게끔 준비하시라고. 자,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이 좀 힘들다 보니까 저희 평가 채널에 오시면 됩니다. 조만간 아마 고시 개정 발표가 되면 제가 이벤트를 한번 해볼게요. 아셨죠? 자, 두 번째 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약기간, 이용절차. 이용계약 안에도 보시면 계약기간, 준수사항, 이용절차 이런 것들 있죠. 이게 필수항목이에요. 이거를 필수항목으로 제가 다 넣어놓은 겁니다. 제3조 계약목적. 계약목적. 우리가 계약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필수 넣어놓고 월 이용료에 대한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런 것도 다 제가 연도별로 맞춰서 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죠? 다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우리는 방문 요약만 하는데 여기에 방문 목욕 간호도 넣어놓으셨네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 평가에 발표할 때 우리 방문 간호, 방문 목욕이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삭제하시라고요. 그거를 제가 누님 말씀드렸죠. 운영규정 1탄에서 90%는 제가 드린 거로 해주시면 되지만 나머지 10%는 기관에 수정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거 수정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기관에서 만약에 방문 요약만 한다면 방문 간호, 방문 목욕은 삭제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거 또 어렵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나머지는 기본 필수로 다 넣어놓은 겁니다. 자, 나머지를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다 넣어놨고, 근데 여기 보시면 검은색 있죠? 검은색은 운영규정 안에 필수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넣어놓은 건 뭐냐면 최소 운영규정에 이런 얘기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운영규정이 내용에 충실해야 된다고 했어요. 충실에 대한 내용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2탄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라고 말하시면 돼요. 너무 그 11개만 들어가면 또 안 돼요. 나머지 기간 운영상 필수적으로 또 필요한 것들은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운영 규정이 거의 지금 보면 100페이지 분량 가까이 돼요. 지침 때문에. 지침이랑 합쳐져서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넘어가시고 계약 해제 이용의 부담상 넣어가시고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대로 사용하라 하셔도 되세요. 그게 아니라면 읽어보시고 우리 기간에 맞게끔 내가 일부 수정하셔야 되는데 크게 수정할 거는 저는 없다고 봐요. 단지 여기서 뭐냐면 내가 방문 요약만 하는지 방문 목욕만 하는지 또는 요약 목욕을 같이 하는지 주간 보호를 하는지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관계된 것만 빼고 나머지는 빼버리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지금 여기도 보면은 기타 사안사항은 적용한다. 그 방문 목욕 간호 이렇게 되지. 이거를 내가 만약에 방문 목욕과 간호를 한다면 지워버리시라 이거예요. 지금처럼. 그럼 방문 요양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세요. 자, 나머지 거 크게 부담이 없으시고요. 이용에 관한 것도 크게 부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꿔야 될 거는 여기 보이시죠? 필수로 수정해야 되는 거. 자, 이제 꿀팁 들어갑니다. 두 번째 꿀팁. 제가 드리는 운영규정 서식이나 저희 거를 활용하시거나 하신다면은 지금 보이시는 제4-1조의 서비스 내용에서는 반드시 해당하는 거에 대한 거를 체크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방문 요약만 한다면 여기 체크는 방문 요약만 해주셔야 됩니다. 방문 요약만. 이해되셨나요? 근데 우리는 방문 요약도 하고 방문 목욕도 하고 방문 간호도 한다. 그죠? 그러면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주간 보호도 한다.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첫 번째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나머지 거는 크게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단지 내가 요약이냐 목욕이냐 요약만 한다면 목욕 부분을 삭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쫙쫙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드린 거니까. 제가 드린 거는 뭐다? 검증이 끝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쫙쫙 넘어가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가끔 저희 사무실 전화하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내가 쓰는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운영규정 준 거 있다. 그럼 그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고 그 운영규정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그 운영규정이 평가 매뉴얼에 필수 들어간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또 우리 기관에 맡긴 게 들어가 있고 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필수적인 거 빼고도 내용이 충실하게끔 운영규정을 구성하고 있느냐를 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런 내용들 들어가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또 바꿀 게 나옵니다. 나머지 복무 규정, 운영 규제, 준수사항, 여왕보사, 윤리강령 다 넣어놨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운영 규정 안에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조직 구조도. 자, 두 번째 바꾸셔야 될 거는 조직 구조도입니다. 자, 우리 기관 안에 센터장 있고, 사회복지사 있고, 요양급여팀이 있으면 여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안에 뭐 요양팀이 있다. 그럼 요양 1팀, 요양 2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우리는 많아요. 그래서 요양 1팀, 그죠? 뭐 요양 2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조직 구성도를 바꾸자. 두 번째 바꿔야 될 거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빨리빨리 넘어가시면 이런 거 모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무 편성보, 근무 상벌 규정도 넣어놨고요. 보수, 임금에 대한 것도 필수죠? 넣어놨습니다. 퇴직금, 급여제도 넣어놨죠. 자, 이제 세 번째 바꿔야 될 게 나옵니다. 운영 규정 안에는 퇴직금 및 퇴직금 급여제도 관련 규정도 넣어야죠.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여기 안에 또 우리가 퇴직금으로 뭐를 가입했는지도 넣어놔야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잖아. 세 번째 바꾸셔야 될 거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입일이 여기 보신 것처럼 2019년 12월에 퇴직적립 보험으로 하셨다. KD생명보험 해놨고, 그죠? 그 다음에 매월 10만원씩 적립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그게 아니고 우리는 2020년 퇴직연금보험을 했다. 그럼 퇴직연금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뭐 기업은행에서 하셨고요. 그 다음에 DC 확정급여형 DC로 했다. 확정급여형은 뭐죠? 매월 변동되죠?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변경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무조건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기간에 맞게끔. 아셨죠? 요렇게만 하시면 운영규정 1시간도 안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임금지급, 뭐 여기 보시면 임금지급 보이시죠? 의뢰계 지급할지, 지정예금 통장에 입금할지 요것도 체크해 주시면 돼요. 네 번째 변경하시는 겁니다. 보수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 상여금, 포상 관련 규정 있으시죠? 자,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바꾸셔야 될 거는 이 포상 관련 규정이세요. 포상 관련 규정에서 저는 이렇게 기본적인 걸 넣어놨는데, 만약에 읽어보시고, 여기서, 야, 우리는 장기 근속자 이런 거 못하겠어. 그러면 지워버리세요. 짠! 지워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남겨두고 지워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 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 내용만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포상 같은 경우는 기관마다 다르시잖아요. 포상을 분기별로 우리는 뭐 상품권을 주시는 기관도 있고 선물을 사서 주시는 기관들도 있고, 아니면 포상보다 우리는 복리후생 위주로 하고 있다면 복리후생으로 넣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다섯 번째 포상 관련 규정도 수정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그대로 쫙 가주시면 됩니다. 내용에 큰 어려움이 없으세요? 아셨죠? 고충 처리 지침도 넣어놨고요. 자, 여기까지도 크게 어려움 없이 이대로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대로 가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고, 자, 의료 서비스 절차도 넣어놨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눈이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급여 제공 지침 11가지 필수 항목들, 운영 규정 11가지 필수 항목들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45페이지예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관에 자체 운영 규정이 있다면 저 11가지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내용들이 충실하게 구성된지를 보시고, 만약에 운영 규정이 없어서 뭐 저희 이벤트에 참여해서 무료로 이 운영 규정 서식을 받으셨거나 평가 바이블을 구매하셨다면 이 운영 규정이 1년째 작성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누님 말씀드린 첫 번째 뭘 바꿔야 된다고요? 기관명을 바꾸시고요. 두 번째는 뭘 바꿔야 된다고요? 우리가 방문 요약만 하는지, 방문 목욕하는지, 목욕 간호하는지, 주간보호하는지, 단기보호하는지. 그래서 내가 하는 거 외에 나머지 것들은 삭제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바꾸셔야 된다 그랬죠? 아까 우리 그 포상 부분 바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부분 바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급여 지급을 의뢰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지정통장에 들 건지, 이런 부분 수정하시세요. 이런 부분을 바꿔주신다면 운영 규정은 거의 완성된 겁니다. 편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구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운영 규정에 뭘 넣어야 되죠? 급여 제공 지침을 넣어야 되죠. 예전에 2016년 평가 때는 운영 규정과 급여 지침이 별도 항목이었어요. 각각 평가 항목이 1번, 2번 나눠져 있었는데, 이거를 2019년부터 얘네가 공단에서 통폐합을 한 겁니다. 왜냐면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원장님들이 평가가 너무 많아요 막 이렇게 어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줄여드릴게요. 항목을 줄였어요. 이렇게 합쳐서. 줄은 게 없어요. 합쳐진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게 더 어려워졌어요 지금.
자, 급여행 지침 10개 항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 10개 지침도 저는 뭐냐면 평가 조사표에 있는 순서대로 지침을 구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 지침에서 꿀팁을 또 드릴게요. 나머지 꿀팁은 제가 드린 거 그대로 가셔도 돼요.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뭐만? 종사자 윤리 지침만. 종사자 윤리 지침에서 꼭 지적이 나와요. 왜 지적이 나오냐면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넘어가려고 그러셨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응용평은 최대 웬만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게 아마 이 내용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볼게요. 제 13조 용사자 윤리치입니다. 제가 다른 지침은 제가 드린 거 그대로 쓰셔도 돼요. 지적 1도 없을 겁니다. 단 종사자 윤리침 얘기가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면 종사자 윤리침은 평가 매뉴얼에는 얘기는 없지만 뭐가 있냐면 각 직책별 윤리침이 다 들어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관에 시설센터장님이 있고요. 사회복지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님이 있고 그렇다면 이 세 개 직책의 윤리침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보실 것처럼 수급자 윤리침, 종사 윤리침이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있다면 요양보호사 윤리침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복지사님 계시다면 사회복지사 윤리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원이 있다면 우리 기관 안에 그죠? 사무원 윤리침도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센터장님 윤리침도 별도로 센터장님 윤리침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감점 맞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 이렇게 어쨌든 우리 제가 기관 안에 필요한 윤리침은 넣어놨어요. 물론 여기 안에 우리 주간보호를 시청하신 분들 우리 주간보호에는 간호사도 있고 조리사도 있고 운전기사도 있다. 주간보호 평가 바이블 운영규정에는 당연히 그런 내용이 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 응용편을 설명할 때 뭐 똑같은 내용을 뭐 방문요양에도 올리고 주간보호도 올리면 이게 저만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은 지금처럼 공통 항목은 가되 그 안에 별도 좀 구분해야 될 거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주간보호에는 당연히 윤리침 안에는 당연히 사무국장 윤리침도 들어가 있고요. 조리사 윤리침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님 윤리침도 다 들어가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단지 제가 말씀드린 여기를 수정하라는 건 뭐냐면 우리 기관에 예를 들어 사무원이 없다면 사무원 지우시라고요. 삭제. 사무원 이 제 13-4조를 다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만약에 좀 더 우리 기관 안에는 예를 들어 주간보호예요. 우리 주간보호는 특별하게 우리는 요양보호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영양사도 있다. 우리 주간보호에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러면 저희 사무실 이메일로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평가 바이블을 구매하신다면 이렇게 평가 1년간은 저희가 평가에 필요한 거 웬만한 건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작년 요양원 평가 때 8차까지 업데이트가 됐을 겁니다. 계속 추가된 것들을 보내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 믿고 평가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윤리침만 준비하시고 나머지 지침들은 제가 다 이렇게 완성을 시켜놨어요. 크게 문제도 안 되게끔. 그래서 종사자 성폭력 이런 거 다 넣어놨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아셨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일일이 제가 지금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지침은 다 제가 해놔드렸어요. 얼굴을 좀 내려볼게요. 짜잔. 얼굴 좀 내려야 되는 게 앞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요. 앞으로 가자. 자, 그러면 자, 다시 제 얼굴 올라갈게요. 자, 우리는 NG 없는 거 아시죠? 이 정도는 NG는 아니죠? 그죠? 자, 어쨌든 지금 평가 매뉴얼에 있는 이 11가지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침 10개 항목을 어떻게 구성하고 수정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하신다면 어떠세요? 운영규정이 난이도는 절대 극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기본 베이스를 제가 다 깔아드렸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하신다면 운영규정이 편합니다. 자, 오늘 운영규정 2탄에서는 뭘 말씀드렸죠? 내부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 구성에 대한 샘플을 보여드렸고 어떻게 수정하면 편하게 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운영규정 3탄에서 이제 뭘 말씀드릴까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죠. 실제 평가에서 질문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꿀팁을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운영규정 3탄도 기대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장교한 기간 응용편 평가번호 1번 운영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영상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들은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별도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온라인 사회복지사 가칭이죠. 가칭
사회복지 자격증은 없어요.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FPK 금융 자격증은 있어요. 저는 그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쪽 자격증은 좀 있는데 어쨌든 하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